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아이 디럭스 버전으로 제품 키를 지원받아서 플레이해봤습니다. 오늘은 게임 리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일방적으로 단점과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것도 어디서부터 욕을 갈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갈피 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일단 저는 메탈 기어 솔리드 원작을 못 해봤을 뿐더러 고전작 시리즈 자체를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명하니까 어떤 게임이다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5편 팬텀 페인 그거 찍먹 정도 해본 게 전부예요. 그래서 원작이랑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좀 까야 될 요소는 최저가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단점들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긴 해요. 스팀으로 플레이했는데 제 컴퓨터 기준으로 4K 풀업에 FSR 업스케일링 퀄리티로 플레이했고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이 30, 60 고정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60 프레임이 끝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모니터가 구형 모니터라서 4K 60 프레임이 한계인데 그래서 60까지만 나오는 건지 그냥 게임 자체가 60 프레임만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정보가 별로 없어서 검색을 일단 대충은 해봤는데 이 게임 자체가 60 프레임까지만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튼 플레이했을 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60 프레임으로 하더라도 고정이 되질 않아요. 저희 집 컴퓨터 기준 솔직히 5090, 5080 급 현재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 카드는 아니지만 4K 풀업으로 돌리기엔 전혀 부족함 없는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30에서 60프레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평균으로 치면 50프레임 중후반 정도는 뽑아줬고 스타터링은 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둔감한 저로서는 게임하는데 프레임 때문에 불편해서 못하겠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팩트만 따지자면 최저가가 안 좋은 건 맞는 거고 프레임에 예민하신 분들 경우에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뒤로부터는 할 말이 더 많은데요. 원작도 이랬는지 제가 알진 못하지만 이 게임에 컷신이 정말 많습니다. 초반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중에 2시간 가까이는 컷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건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보는 듯한 게임, 영화 같은 게임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 스토리충이기도 하고 컷신 긴 게임을 오히려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은 연출이 좀 심각합니다. 진짜 3시간 정도 플레이했을 때는 이 게임을 그냥 삭제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일단 제가 현재 열심히 플레이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대화 흐름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영상 끄지 말고 한번 봐주세요. It's IRBMs from Turkey. No. The Jupiter IRBMs deployed in Turkey were obsolete, and we were going to get rid of them anyway. They had no strategic value whatsoever to either the US or the Russians. The Turkey deal was a ruse. The name for this mission will be Naked Snake. I'll be referring to you as Snake. You're not to mention your real name. Snake? Oh, you don't like... What do you mean? You've eaten one before, haven't you? In survival training. I'm glad to hear that. I don't know if I'd ever order one in a restaurant. Be careful. 이런 식입니다. 거의 고정 화면에서 대화만 나오는 식이랑 챕터 넘어갈 때는 그냥 흑백 사진 같은 거 2-3장 계속 반복으로 띄워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본 컷신 대충 만든 게임들 중에선 탑이었습니다. 스칼렛 스트렝스나 타이의 대모험 이런 게임들이 최악의 컷신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게임에 비하면 선녀 수준인 것 같거든요. 진짜 그냥 글만 있는 수준이라서 몰입감과 생동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따구로 컷신 많이 넣어줄 거면 그냥 소설책으로 내지 그랬습니까? 편하게 누워서라도 이렇게. 장난하나 진짜. 나는 씨발 우리 팀 상사랑 나노벨 게임 하고 있는 줄 알았네. 게임하는 내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컷신 자체는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멀한 컷신들도 나오긴 하는데 전 게임 플레이 하기 전에 이 게임이 잠입 액션에 상당히 진지한 밀리터리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개구 요소가 엄청 많은 게임이더라고요. 적들이 막 초능력도 쓰고 허세도 부리면서 개그 장면도 좀 과다하게 넣은 그런 요소들이 엄청 많은데 좀 옛날식 개그라서 예를 들어 컷신이 5분이었다고 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30초 분량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폼 잡는데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쓰고 대사들의 오글거림이 JRPG 뺨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원작 감성 그대로일 것 같은데 고전작을 약간 요즘 트렌드로 만들려다가 실패한 건지 아님 너무 그대로 가져와서 촌스럽게 느끼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난해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아무래도 원작 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으로 입문한 저로서는 진짜 메기솔에 대한 전설적인 것들이 싸그리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코지마 히데오 최근 작품인 데스스2는 진짜 퀄리티랑 스토리랑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예술 작품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분명 메기솔 원작은 이런 게임이 아닐 거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플레이한 시간은 디럭스 버전 얼리 액세스가 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팀 평가가 거의 달리지 않아서 평가를 알 수 없었는데 아마 일반판 출시하고 나면 복합적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플레이를 쭉 진행하다 보면 게임의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으니까 점점 할만해진다 라는 느낌은 받고 있긴 한데 이런 점들은 후반
후반부까지 좀 더 플레이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반판만 해도 가격이 9만원인 상당히 고가의 게임입니다. 저처럼 매기솔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입문하실 예정이었던 분들은 괜히 이 게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만날 수도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인 많이 할 때 궁금해서 플레이 해보는 정도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기솔 원작 팬분들,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원작 해보신 분들 리뷰도 한번 찾아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제 느낌상 원작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게임인데요. 그래도 원작을 해보신 분들도 막 이거 잘 만들었다, 리메이크 잘했다 라고 느낄 것 같은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출시한 뱀피르 모바일도 좀 플레이 해봤는데요. 요건 뭐 딱히 별 볼 일 없어서 본 채널에 올릴 만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채널에 간략히 플레이 한 것 정도만 곧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